김민조 선생님의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다음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그만 읽었나? 경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오행 중 가장 강한 오행으로 힘의 상징이며 권력명예, 살생, 숙살, 억제 등의 뜻이 있다. 경금은 가을, 하늘색, 서쪽을 상징하고 곡식과 의식이 풍요로운 계절이다. 따라서 경금은 잘 익은 과일, 열매이기도 하다. 경금은 하얀색, 서쪽, 곡식, 의식이 풍요로운 계절, 그리고 익은 과일이나 열매를 뜻하기도 한다. 금은 유행과 색깔, 예술적 감각에 재능이 있고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연구, 개발, 개척한다는 의미도 숨어있다. 일간이 경금일주에 태어난 경우 성격이 매우 강하고 정의로운데 바른 사주 구조를 갖추면 대의명분이 확고한 신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사주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정의로움을 버리고 사회의 편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쉽다. 경금일간은 자기의 독성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언제나 독선을 삼가하는 것이 본인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흰구름이나 은하수에 비유되기도 하고 지상에서는 청과 풋 열매, 새 등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경금이 총론. 경금은 굳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차갑고 매서운 기운을 지니고 있다. 맛은 맵고 차가운 성분으로 화와 수는 반기는 편이다. 경금은 오행 중 가장 강하지만 너무 강하면 스스로 부러지는 기질이 있고 너무 약하면 녹아서 물로 되어버리니 다루기가 힘들다. 경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며 정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이 되거나 완성된 물건으로서 임수를 생하거나 임수에 의해 씻겨 빛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금의 가치는 정화의 재련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임수에 의해 씻겨 얼마나 빛나는가에 달려있다. 경금이 완성되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으며 세력이 매우 강하지만 나눔이 없으면 승려나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완성된 금을 녹여 다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고통이 따른다. 금은 약한 계절인 해자, 인묘, 월에만 제외하고 진사월부터 강해진다. 따라서 금은 인묘월이 제일 약하고 진사 5월부터 점점 힘을 갖는다. 이로 인해 다른 일주들과 비교했을 때 재물복이 많다. 경자, 경술, 경신. 이때는 금이 강한 계절인 건가 봐요. 성숙한 금, 자를 일지로 한 경금은 자수가 사지이니 이미 성숙되어 쉬고 있는 모습이다. 술토와 신금이 일치가 되어 있는 경금은 가을에 태어난 금이니 완숙한 금이다. 그러니까 경자일주는 쉬는 금이고 그리고 경술과 경신은 완숙한 금이다. 경호, 경진, 경인, 자라나는 금, 성장하는 금, 인묘월에 태어나면 어린아이에 비유되는 미약한 금이다. 따라서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술일주나 경신일주는 성숙한 금으로 속이 깊다. 성장하는 경금은 해자 인묘월에만 약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다지 약하지 않으니 경금일주는 신약이 드물다.
경금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 경과 갑이 만나면, 경금이 갑을 만나면 재성이 밖으로 드러나 재산을 이룰 여건이 만들어진다. 만일 정화와 함께 드러나면 경금이 갑목을 쪼개어 정화의 부를 더욱 왕성하게 하니 부와 명예를 함께 이룬다. 만일 일대 계수가 천간에 나타나면 비가 와서 정화의 불을 꺼버리고 경금을 녹슬게 하는 역할을 하니 아주 싫어한다. 또한 갑목은 경금이 싫어하는 무기토의 접근을 막으니 아주 좋다. 한편 갑목과 경금이 서로 충만되고 화해시키는 수가 없으면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다.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가지 많은 과일나무 혹은 꽃피고 열매도 맺는 화초가 되어 비록 갑목보다는 못하지만 아쉬우나 부귀를 누린다. 갑목에는 경금이 서리가 되어 정제인 을목을 시들게 하니 아내와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 음력 3월부터 9월까지는 을경합을 이루고 늦가을에서 겨울철 역시 경금이 서리와 눈보라가 되어 을목을 다치게 하니 나쁘다. 부드러운 을목은 강한 경금을 감고 올라가 경금 자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갑경을 을목 때문에 화려하기는 하나 결실이 적다. 갑목이 많은 곡식을 의미하지만 을목은 곡식을 의미가 아니고 관상목이나 아름다움을 위한 꽃 또는 땔감에 비유된다. 봄철에는 을목의 뿌리가 왕성한 계절이므로 을경합이 이루어지나 가을과 겨울에는 을목의 뿌리가 약한 계절이어서 마른 나무이므로 경금을 감고 올라가지 못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을철 지지에 수가 있으면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왕성함으로 합이 이루어진다. 겨울이면 지지에 수가 있더라도 얼어있는 약한 화초인 을목이 살아있지 못하므로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을목이 살아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무토와 정화가 있고 뿌리에 온기만 넉넉하면 온실에 살아있는 나무로 본다. 이것은 을목의 입장에서 경금을 보았을 때 을목이 경금을 묶는 상황을 합으로 보는 것이다. 을목의 입장에서 경금을 보았을 때 경금의 갑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갑목이 을경합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므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손질되지 않는 나무의 모습이다. 갑목이 을목을 보았으니 잡목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을목이 경금 옆에 있어야 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병화는 세상을 비추어 빛나게 하는 것과 식물을 키울 때 가장 필요한 태양이 되는 것이 주임무다. 만일 경금 일주가 가을이나 겨울밤에 태어난 경우라면 경금은 별빛에 병화는 달빛에 비유되어 화려한 빛을 내므로 귀한 사주 구성을 이룬다. 병화를 만나면 관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금일주가 가을이나 겨울밤에 태어난 경우라면 경금은 별빛으로 병화는 달빛으로 비유되어 화려한 빛을 내므로 기이한 사주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병화를 만나면 관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임수를 만나면 경금이 완성된 물건이 되고 그 물건을 씻어 빛내주는 모습을 이루니 맑고 귀한 사주가 되지만 개수가 나타나면 금을 녹슬게 하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많아진다. 봄과 여름철에는 경금이 약한 계절이고 화가 왕성하니 경금이 녹아버릴 우려가 있다.
큰 소리는 치나 허풍인 경우가 많다. 만일 이때 무토가 나타나 도와주어 경금이 녹는 것을 막으면 실속이 있는 사람이다. 임수가 나타나 병화 옆에 있으면 병화와 임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사주에 나타난 글자를 포기할 때는 받는 상처가 크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맑고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천간에 임수가 나타나 있으면 경금은 완성된 그릇으로 본다. 임수로 잘 씻어주고 또 멀리 떨어진 병화가 비추어주면 경금은 빛나게 된다.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경금은 재성인 간목으로 불을 결정하고 관성인 정화로 명예와 능력을 가름한다.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정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겨울철에는 조우로 쓴다. 단 병정과 임계는 나란히 나타나면 좋지 않다. 만일 같이 나타난다면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하므로 상처를 입게 된다. 정화의 뿌리가 튼튼하고 경금이 약한 경우에는 경금을 녹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으나 정화가 약하고 경금이 강한 경우에는 거대한 원석을 미약한 촛불로 그을리기만 하니 사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 간목이 같이 드러나면 정화의 기운이 매우 왕성해져 원광석을 녹여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주의 지위가 매우 높게 된다. 간목과 정화로서 경금을 녹여 물건을 만드는 사주 구조를 용금성 기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가장 높은 명예를 누리게 된다. 마치 칼을 날카롭게 갈아 지닌 모습으로 이를 권력가이며 경찰이나 군인 또는 수사기관의 직업을 의미한다. 경금이 정화와 함께 있는데 겁재인 신금과 유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 지나치게 강하면서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 경우 칼을 마구 휘두르고 다니는 깡패나 건달이 될 수도 있다.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높은 산 위에 돌이 되어 외롭고 쓸모가 없다. 더욱이 경금을 씻어줄 임수가 접근하지 못하니 싫어한다. 다른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무기토만 있으면 산과 들에 묻힌 원광석으로 여겨져 광산이 되기도 한다. 깊은 산속의 광석이나 돌은 아무도 건드리거나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 가난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차갑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산속에 묻혀있는 광석은 가불목으로 토를 벗겨내어 채취해야만 한다. 광석을 채취한 후 정화로 이를 재련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니까 무토, 간목, 경금 열매를 맺은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는 좋은 사주구조다. 그러나 간목, 무토, 경금,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산에 매장된 광석인데 간목이 무토를 걷어내고 정화로 경금을 결연하는 모습으로 이 사주구조는 귀한 사주구조이다. 간목, 무토, 경금, 간목 나무의 열매가 달려있고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재물복이 많은 사주구조이다. 간목, 무토, 경금, 을목 간목의 장가지를 경금이 정리해 주므로 을목의 장가지를 경금이 정리해 주므로 간목이 장가지 없이 곱게 자란 상태이다. 간목이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는 재물복이 많은 사주구조이다. 간목, 무토, 경금, 임수 산에 묻힌 광석으로 간목이 무토를 극하여 흙을 걷어내고 채굴한 광석을 임수로 씻어주니 이는 좋은 사주구조로 변화된다. 무기토가 있고 무, 경, 무 산에 묻힌 금이다. 비록 간목이 와서 흙을 걷어내려고 해도 토가 너무 왕한 토다금매의 모습 이다. 토는 인수이므로 부모에게 신세지고 살거나 부모의 과잉보호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모자멸자라고 한다.
경금이 기토를 만나면 기토는 농토인데 경금은 기토를 자갈밭으로 만든다. 자갈밭은 쓸모가 없고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가치만 떨어지고 피해만 준다. 반면에 기토가 경금을 만나면 농토의 쟁기질하는 모습이 되어 경금은 기토를 비옥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더하여 질 좋은 농토를 만들기 위해 태양의 빛이 필요하다. 농토의 쟁기질하는 형태로 땅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로를 용신으로 한다. 이로 인해 학자나 연구가 등이 많이 나온다. 기가 있으면 병정이 나타나도 금을 녹이는 임무가 아닌 질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상생으로 사용한다. 기미월의 경술일주. 호미 한 개로 수많은 땅을 가려는 사주구조이다. 할 일은 많고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들어 불평불만이 많다. 그렇죠. 토가 왕한데 경금 하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봐요. 경이 경을 만나면 경금은 오행 중 가장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강한 비견이 경금이 또 나타나면 지나치게 완강해져서 제거하기 힘들다. 싸우는 것을 즐기며 특히 비겁의 특성으로 죄를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니 여자를 밝히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강한 것끼리 부딪히며 싸우는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신경경이나 신경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고철 또는 돌덩이로 비유된다. 늦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서리가 덮여 있음을 의미한다. 되는 일이 없고 부모 형제 운이 나쁘다. 친구나 인간관계 또한 좋지 않다. 경금은 쌀쌀하고 매서운 기운으로 숙살지기의 기운이므로 검찰, 군인 또는 경찰의 직업군이 알맞다. 위 두 사주는 구조가 신금이 경금 사이에 있으면 깨어진 보석이 되니 몸에 상처가 있거나 겁재가 깨어진 모습으로 신금에 해당하는 친구나 형제가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완성된 물건이며 빛나는 보석에 비유된다. 경금과 신금이 서로 부딪히면 경금 자신은 단단함으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겁재인 신금은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 신금 일주에 경금이 옆에 있으면 단단하고 거칠고 미완성된 광석이 빛나는 보석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모양이 된다. 만약 임수가 나타나면 경금에 의해 신금의 상처가 조금 완화되기는 하나 사주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식신인 신금이 약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신은 봉사를 의미하므로 마치 봉사한 후에 보답을 받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경금은 신금과 달리 빛이 나는 보석이 완성된 보석은 아니지만 임수를 만나면 투박하더라도 완성된 그릇이 되어 깨끗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깨끗하게 씻어놓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모습이다. 그러나 무토가 나타나면 임수를 더럽힌다. 마치 흙탕물로 그릇을 씻는 상황이 반기지 않는다. 무임경 이렇게 나타나면 임수 옆에 무토가 있어 임수를 흙탕물로 만드니 일이 잘 되지 않고 고난만 따른다. 임경무 무경임 이렇게 되면은 1번과 2번 차이. 무토 옆에 무토와 임수가 떨어져 있어 1번의 경우 흙탕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노력은 많이 하되 결실이 적다. 1번은 임수가 월에 있어서 중년이 좋고 2번은 임수가 시에 있어서 말년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토 옆에 임수가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도 결실은 적으나 어찌됐건 간에 저기 뭐야 그 결실은 있다는 얘기죠.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개수는 경금을 씻어주는 작용을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선 씻어야 할 것인지 조우를 해야 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만약 씻는다면 부분적으로 씻어지니 인체에 금이 잠긴 폐나 대장에 이상이 오거나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구절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므로 임수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릇을 씻으려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저절로 씻겨주기만 기다린다. 경금의 세력이 강해서 임수를 도와주면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좋기는 하나 다시 개수가 있으면 임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비만 기다리는 것으로 게으르고 쓸모가 없게 된다. 경금의 성정과 환경 몇이죠? 계절로 보는 경금. 봄철에 태어난 금은 아무리 강하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어도 내면은 부드러워 어린 나이처럼 순박한 면이 있다. 금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 완성된 금이 되면 속이 깊어진다. 경금에 병화와 무토가 있으면 적절할 때가 될 때까지 키워야 한다. 그러나 가을에는 이미 다 자라 버린 금이 키우려는 것은 과욕이다. 사주 구조를 잘 보아야 한다. 봄철에는 경금이 약한 계절이므로 작은 그릇이나 종지를 의미하며 사주 구조의 짜임새가 작다. 여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릇이고 가을에는 아주 크고 좋은 그릇에 비유된다. 가을철에는 좋고 귀한 사주 구조가 많이 나온다. 임묘월에는 아직 추우니 얼지 않도록 병화의 조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병화가 경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무토가 중간에 상생의 역할을 하는 사주구조가 되면 좋다. 4월 이후 경금이 서서히 힘을 갖추니 경금을 녹여 물건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정화와 간목이 나타나 경금을 녹여 사용할 물건으로 만들어도 될 시기이다. 이때에는 화가 왕성하니 경금도 왕성해야 한다. 경금과 임수가 나타나면 경금이 강할 경우 임수를 사용하여 힘을 덜어주는 것이 좋고 약할 경우 토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봄의 따뜻한 절기에는 금이 약하므로 정화에 의해 경금이 녹아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견을 이용하여 경금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 추운 이른 봄에는 경금이 추우면 부러지므로 화토로 보온해야 한다. 경금과 신금의 차이. 경금은 광채가 없는 돌이나 고철, 큰 그릇, 바가지, 도자기, 강한 금속류에 비유되어 불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 신금, 광채가 나는 작은 그릇이나 보석에 비유되며 완성된 물건이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여 녹여서는 안 된다. 다만 뿌리에 신유가 있으면 녹여서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본래 녹여서는 안 되는 물건이니 새롭게 녹여 물건을 만들려 하는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경금은 금속이나 광석일 때는 신금보다 더욱 강하나 설이나 이슬, 구름일 때는 신금보다 덜 차가우며 약하다. 즉 금속으로서 신금이 완성된 보석일 때는 경금보다 약하나 나머지 설이 구름일 때는 냉혹한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정화, 신금, 경금, 경금, 신금, 정화 이렇게 있을 때 순서가
부모의 자리에 정화가 신금이 일간을 누기고 자식 자리에 경금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부모의 자리에 경금이 일간에게 상처 주고 자식 자리에 정화가 일간을 녹인다. 위에는 완성된 신금 옆에 광석인 경금이 있어 흠집을 내고 다시 정화 불이 흠집이 난 신금을 녹이고 있으므로 깨진 그릇이 되었다. 이때 무토가 와서 화의 기운을 억제하여 신금을 도와주면 땜질이라도 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깨진 그릇을 땜질하여 쓰는 상황이 되므로 그릇의 가치가 이미 없어진 것이다. 인묘진월 봄철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계절로 약한 경금은 운의 흐름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 봄은 경금이 쉬는 때이다. 비록 정화가 간목의 도움을 받아 녹인다 하여도 경금이 너무 약하여 물건을 만들 수 없다. 오히려 약한 금을 생하여 주는 토를 극하니 나쁘다. 허약할 때는 비겁이나 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목의 생력이 강한 계절이라 토가 약하니 도움이 잘 안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병정이 있어 조호하고 무기토가 돕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봄철이나 가을까지 경금이 세력을 키워서 녹여야 하므로 화토를 사용하여 경금을 보호한다. 병화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무기토는 다음으로 사용한다. 이때에는 운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운행해야 좋다. 약한 금의 힘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운이 따르면 유리하다. 1월 추운 날씨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으니 화로 따뜻하게 조호하고 약한 금을 토가 도와주면 아주 좋다. 화로 큰 그릇을 만드는 사주구조가 되면 귀한 운명이 된다. 화가 왕성하면 수로서 제거하면 좋으나 반드시 경금이 강해야 한다. 일주인 경금이 약한데 상관인 계수로서 화를 제압하려 하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단명할 수 있다. 묘월 음력 2월 목이 제일 왕성한 계절이다. 상대적으로 금이 약해져서 금을 도와주는 토가 있음을 기뻐하고 금이 뿌리가 튼튼함을 좋아한다. 경금 일주의 뿌리가 튼튼해 강하면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좋다. 금이 무디고 약할 때는 왕성하더라도 물건을 만들 때가 아니며 다듬고 손질하여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병화와 기토가 천간에 나타나 서로 상생구조를 이루어 경금을 도와주면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경금이 신앙하고 간목 병화가 나란히 드러나면 큰 재산을 이루는 부자가 된다. 병화나 간목 중 한 글자만 있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먹고 산다. 그러나 무토의 도움은 경금이 원하지 않는다. 신약하면 부득이 쓰게 되지만 금이 묻혀 지어 버림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좋은 사주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진월이니 경금이 신약하지 않을 때이다. 간목과 정화가 있어 경금을 완성된 물건으로 만들면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다듬어지지 않는 금은 정화로서 재련함이 필요하고 간목이 있어 화의 기운을 돋워주면 더욱 좋다.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히게 되니 이때에는 정화를 쓰지 않고 간목으로서 토를 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이 약의 역할을 한다. 4월 여름철에 강한 화의 기운이 경금을 극하지만 4월은 경금이 장생하는 계절로 극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다. 이때부터는 힘이 생기므로 할 일이 많아진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며 가지치기도 하여 주고 과일의 맛을 들게 한다. 여름철의 경금은 조우가 가장 급선무이다. 조우가 만족한 후 간목과 정화를 사용한다.
조우가 되지 않으면 강한 경금도 물처럼 변하거나 부스러지게 되어 약한 금보다 오히려 못하다. 일주가 강하면 임수만 있어도 존경받는 인생을 산다. 임수로서 목을 생육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지위가 높을 수 있다. 그런데 개수가 나오면 사주의 급이 떨어진다. 병정화가 많으면 정신 이상이나 몸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특수한 사주 구조로 종살격이나 변격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진 않는다. 대서 이후에 열기가 많이 가라앉을 때이므로 목으로 토를 제어하고 정화로서 물건을 만드는 사주 구조가 되어야 귀한 운명이 된다. 4월 음력 4월 4월에는 경금이 장생하니 아주 약하지 않다. 4화 중에는 먼지인 무토가 있어 임수로서 씻어낸 후 병화로서 밝은 빛을 내어주면 아주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단 개수는 습기와 같아 경금을 씻어주지 못하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임수와 병화가 있고 경금의 뿌리가 튼튼해 신앙하면 귀한 운명이 된다. 또한 정화와 간목이 있어 완성된 물건을 만들어도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5월 음력 5월 화가 매우 강해 온 세상이 뜨겁고 건조할 때이니 임계수의 조우가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진축의 도움이 있으면 좋은 사주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지 진토와 축토는 습기가 화기를 흡수하고 경금을 만들어 도와주며 이때 임수가 나타나 경금을 씻어주면 매우 귀한 운명이 된다. 임수로서 경금을 씻을 때는 임수가 강해야 제대로 씻어줄 수 있다. 무더위로 약한 임수를 뿌리가 없으면 임수가 증발하여 경금을 씻을 수 없다. 수의 기운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너무 약하면 폐병이나 위병, 대장, 소장의 문제로 고생한다. 2월 5월의 경금을 사용법과 거의 같다. 습기를 포함한 진토와 축토로서 경금을 도와주고 임수로서 조우함을 가장 좋아한다. 2월은 건조한 토양이니 조우가 맞지 않으면 인생에 풍파가 많고 모든 일의 시작은 있으나 끝을 맺지 못한다. 다만 토가 너무 왕하면 금이 묻힘으로 목으로 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에 습한 토양과 수가 있어 조우가 되고 정화가 있으면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간목과 정화 중에 한 글자만 있어도 넉넉한 생활을 한다. 두 글자가 다 없으면 사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며 개수, 을목, 경금, 신금이 많아도 삶이 고달프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